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혼다의 대형 SUV 파일럿입니다. 7천만 원대 가격대 선에서 굉장히 고를 수 있는 대형 SUV들이 많은데 그 경쟁자들과 달리 혼다 파일럿이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다의 최근 SUV 패밀리룩, 그러니까 어코드로부터 시작해서 CR-V, 파일럿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외모는 앞선에 보았었던 여러 모델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형 SUV고 차급이 좀 크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선들을 확장시킨 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테마는 비슷하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벙벙하고 SUV의 강인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점들이 보여요. 자, 하단에는 액티브 그릴 셔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 안쪽에 엔진에 열이 있어서 좀 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열고 공기 저항이 많을 때는 닫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이쪽에는 혼다 센싱에 필요한 레이더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큼직하게 되어 있죠. 제가 어제 눈 올 때 주행을 했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눈이 쌓이면 기능이 좀 멈추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카메라 옆에는 여기 얇게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가지고 워셔액이 쭉 나오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자, 혼다 파일럿 뒷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키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면이나 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혼다 엠블럼이 있고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레터링을 박을 때 브랜드명을 넣는 방식이 많은데 이 차는 특이하게 파일럿이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집어넣었어요. 단일 트림으로 엘리트 트림이 팔고 있고요. 그 외에는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널따란 SUV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부위들을 갖추고 있어요. 배기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입니다. 요거는 그냥 장식적인 요소지 여기서 연기가 나진 않고, 사실 보면은 여기 아래 이제 배기구가 있어서 요 아래로 튀어나오는 방식이지 이거는 그냥 멋있다 뭐 그런 정도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크게 볼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뭐 특징적인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8인승 모델입니다. 굉장히 드물죠. 1열과 2열과 3열 2, 3, 3 승차 인원을 구성해서 갖추게 되는데, 특징적인 장점으로는 3열 공간을 죽이고 이렇게 트렁크 공간으로 만들면 나름 굉장히 평평하게 넓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오고요. 또 하나 장점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랩을 당겨서 당겨서 3열까지 쓴다고 하더라도 트렁크 공간이 꽤 널찍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다 짐을 넣어보니까 엔간한 중형차 공간, 중형차 트렁크 공간 정도는 또 여기 공간에서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장점은 뭐냐면 이 아래도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높은 SUV에다가 공간을 또 추가적으로 마련을 했다. 깊게 파서 공간을 잘 만들었어요. 이전에 혼다 오디세이에서도 제가 경험했습니다만 뒤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었달까요? 적재를 잘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은 게 보여요. 여기 공간만 하더라도 대략 한 500리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형차 사이즈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열을 그냥 옵션, 그냥 가능한 정도의 공간이 아니라 정말 3열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SUV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점들로는 컵홀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보시는 공간, 그러니까 2열 공간은 대략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열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SUV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당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번거롭긴 합니다. 뭐 1열이나 2열 앉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앉는 건 아니지만 성인 남성인 제가 들어갈 때도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버튼 하나만 눌러서 이 차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3열과 2열 그리고 1열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구성의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상 복귀할 때도 이렇게 간단히. 또 중요한 점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스트랩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는
이렇게 떼어내고 이 공간을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점들도 눈에 띄어요. 물론 뭐 이렇게 앉으면 좀 어색하긴 한데 팔걸이가 없어서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공간들을 활용하기 좋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죽의 느낌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 일단 가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공조장치 여기에도 이제 다 마련이 돼 있고 열선 시트 돼 있고 공조장치 다 돼 있고 C타입으로 여기 이제 충전 포트를 2개를 제공하고 있네요. 차의 바닥은 굉장히 평평하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동할 때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잘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재 자체는 그렇게 나이스한 편은 아닙니다. 공간의 틈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플라스틱 소재나 이런 가죽의 질감 그리고 도어의 팔걸이 손에 닿는 그런 것들까지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다의 SUV들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CR-V도 마찬가지였고 어코드도 비슷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실용적이다, 쓸모있게끔 여러가지 공간 구성을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자, 1열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혼다 파일럿보다는 업그레이드는 됐습니다. 최근에 2차급의 여러 모델들 팰리세이드든 익스플로러든 이 차와 비교하면 조금 더 옵션이 풍부하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9인치 LCD 화면을 쓰고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되지만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야지만 카플레이를 쓸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뭐 여러가지 공간들은 좋아요. 뭐 컵홀더 왕창 있는 거 좋고 이렇게 뭐 수납 공간 딱 마련이 돼 있고 뭐 이런 점들은 좋은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뭐냐면 여기는 가죽으로 이렇게 잘 마감을 했어요. 이거 좋아요 이거. 근데 여기는 왜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 그거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플라스틱으로 하려면 하든가. 그리고 버튼 변속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퇴출돼서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변속부를 버튼으로 만들어 놨어요. 파킹, 뉴트럴, 그 다음에 드라이브, 그 다음에 리어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들이 각각의 버튼 방식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 그 누름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후진하려면 당겨야 되고 뭐 파킹하려면 앞 거를 누르고 뭐 드라이빙 하려면 뒤를 이제 누르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의 굴곡과 방향성을 둠으로써 해서 약간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점은 괜찮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정말 다채롭습니다. 뭐 노멀, 스포츠, 에콘, 스노우, 트레일, 샌드, 토우 너무 많아요. 여튼 이런 방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여러 개를 뒀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버튼류들을 굉장히 널찍하고 굵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장갑을 끼고서라도 누를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았어요.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편안한 작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에 오르고 내리실 때 아무래도 SUV 같은 경우는 차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릴 때 스텝 게이트가 좀 튀어나와 있으면 이 종아리 부분에 흙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쫙 감싸는 방식.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감싸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내릴 때 여기에 흙이 묻는 것이 조금 덜하다는 점. 차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직불식간에 되게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잘 쌓아놨다. 그런 점들이 느껴집니다. 차를 만드는 어떤 노하우?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이 담겨진 차예요. 이 차 되게 편한데? 근데 뭐가 편한지 잘 모르겠어. 여튼 그 차 되게 편해 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혼다 파일럿의 큰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혼다 파일럿을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이 뭐냐면 에어 서스펜션이 달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해요. 물침대 서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되게 노면을 부드럽게 읽어주고 이게 서스펜션이 이 정도까지 물렁하면 되게 고속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황당한 고속까지 이제 올려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잡아주고 상당히 탄탄하게 차를 받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굉장히 물렁하고 고속에서 한계를 쉽게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도 상당히 소프트하지만
고속에서도 안정감 있게 차체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전륜, 후륜의 구동륜이 한 방향에 쏠려 있으면 출발하거나 구동력 배분함에 있어서 한쪽에 너무 쏠리게 되면 울컥울컥 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그런 측면이 보이지 않았고 굉장히 소프트하다라는 점,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V6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출력은 300마력 언저리, 300마력 조금 빠지는 한 290마력대 출력을 보이고 있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36.2kg/m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1cc네요. 이 정도 출력이면 더 높은 출력을 발휘할 수 있죠. 하지만 출력을 한 300마력 언저리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출력을 끝까지 뽑아 쓰는데 크게 좀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세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편차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노멀부터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렇게 바꿔보면서 타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이제 카랑카랑한 엔진 사운드가 들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편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 고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 구간에 토크가 쏠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되게 좀 호쾌하게 밀어붙이는데 약간 힘이 빠지는 구간이 있어, 요거는 좀 단점이네 라고 느껴지는 구간이 사실 없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단의 변속기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게 10단까지 필요할까? 10단까지는 사실 이렇게 경험의 확 체감상 장점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격한 차선 변화나 아니면 브레이킹, 확 이렇게 엔진에 힘을 쏟아부는 이런 점들이 또렷하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근데 또 단점으로 느껴지는 것도 없어. 그렇지만 정말 또렷하게 장점으로 하나 꼽는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점들, 에어 서스펜션을 단 듯한 편안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셀링을 확 해도 제가 이렇게 막 뒤로 쏠리거나 그런 점도 없고, 브레이킹을 한다라고 해도 차가 울컥하거나 그런 점도 사실 없어요. 기본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혼다 파일럿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어느 한 측면에서 장단점이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차예요. 자, 그리고 핸들을 돌리는 이런 맛은 사실 되게 좀 가볍습니다. 그 주행 모드에 따라서 조금 바뀔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되게 좀 가벼운 편이고,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핸들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후 좌우가 뻥 뚫려 있고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벨트 라인이 보통 운전자 어깨보다 좀 낮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 룸미러를 통해서 밖을 보는 그런 점들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시야가 뚫려 있습니다. 이 본넷 라인이 굉장히 내려다보게끔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 큰 차를 움직이는데 큰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기 되게 편해요. 사실 이런 점들이 되게 혼다 파일럿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남성적인 그런 면들을 좀 강조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좀 둔탁한, 약간 트럭을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3세대부터 약간 어떤 좀 글래머러스하고 좀 여성적인 좀 드라이빙 감각, 약간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번 4세대에서는 완연히 완숙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는 구매층이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구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는 구매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안전 기술은 최신의 것들을 담았습니다. 혼다 파일럿, 혼다 센싱, 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호쾌하게 한번 밟아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더 속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머무는 듯한 느낌이고요. 브레이킹을 해보면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브레이킹 이후에 가속을 해보면 그렇게 속력이 빨리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이게 호쾌하게 달리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꾸준하게 크루징하는 그런 모습에 좀 치우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차를 격하게 몰거나 호쾌한 드라이빙 펀 드라이빙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패밀리 SUV를
완전히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좀 안정감에 치우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X5나 팰리세이드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죠. 좀 약간 확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때 약간 기분 좋게 하는, 펀드라이빙도 약간 느릴 수 있는, 뭐 포드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 차는 그런 성향보다 훨씬 더 컴포트한 측면에 포커싱이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라는 게 사실 워낙에 주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차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그 편안함, 컴포트한 측면으로 몰빵되어 있는 그런 차인 것 같다 라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다 파일럿 연비는요, 이 차의 공차 공식 연비는 8.4km/L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한 500km를 주행을 했거든요. 자, 트릭 컴퓨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501.8km를 주행을 했어요. 이게 제로 세팅을 하고 9.2km/L가 나왔으니까 연비는 평균적으로 조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를 소화했기 때문에 평균보다 상회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중점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응당 그 연료는 꽉 채워져 있었죠. 이렇게 500km를 달리고 나니까 연비, 그러니까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 지금 처음에서 완전히 다 줄고 2칸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차의 어떤 장단점은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용하기 좋고, 그리고 드라이빙도 편리하지만 연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의 어떤 덩치나 경쟁 모델 이런 거를 보면 7천만 원대의 이 언저리 가격대에는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가격은 뭐 납득이 갑니다. 이 연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감안해야 될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전에 혼다 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R-V, 어코드 역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 혼다 파일럿도 장점이 도드라지는 차가 아니라 단점이 없는 차다. 굳이 구태여 손꼽자면 어떤 하이테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는 뭐 단점이고,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장점이라고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신선한 차들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